최근에 그 여성 징병제가 글로벌에서 굉장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7월 1일부터 여성 징병제를 시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미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위협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병력을 늘려야 되는데 여의치가 않으니까 이제 여성들까지 징병하는 걸로 제도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완전히 이게 또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관심이 가는, 계속해서 또 저출산 고령화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마 더더욱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확산하고 있는 이 여성 징병제, 왜 이렇게 확산을 하는지 등과 관련해서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 덴마크의 여성 징병제가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그런데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00%다 그냥 전부 징집을 하는데 덴마크는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네, 덴마크의 여성 징병제는 뭐 이스라엘처럼 이제 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제도는 또 아니라고 합니다. 아, 어떤 차이가 있어요? 네, 이제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 여성 중에 이제 미혼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두 징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전체 여성의 한 55% 정도는 지금 군대를 가고 있는 상황이네. 네. 덴마크는 선택적 징병제라는 이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아, 선택적 징병제. 예, 이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징병 대상자로는 모두가 올라갑니다. 전체 여성들이 다 올라가는데 네. 이들이 모두 군대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소수만 선별돼서 이제 선출이 되는 겁니다. 아, 선발을 해서 일부만 간다? 예. 물론 이제 전쟁이 발발하는 그런 특수 상황에서는 이제 동원이 또 될 수 있지만 네. 평시에는 징병 대상자 모두가 군대를 가는 게 아니라 네. 이 중에 이제 정예병으로 될 수 있는 소질을 가진 이제 특출난 사람들만 선발해서 간다는 건데요. 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역 군인이 한 9,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중에 4,700명 정도가 이제 징집 군인이고 나머지는 직업 군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동안 여군들은 이제 대부분 다 직업 군인들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징집 군인들 중에서도 여성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징집 군인을 앞으로 이제 4,700명에서 6,000명 정도로 늘리겠다. 그런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제 복무 기간은 11개월 정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 11개월 근무한다. 6,000명 정도로 숫자를 늘린다. 현역 군인 전체가 9,000명. 확실히 우리나라랑은 참 안보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막 60만 대군 이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0,000명도 안 되네, 덴마크. 그래서 이제 덴마크에서는 오히려 군인에 대한 처우도 굉장히 좋고, 뭐 이게 입사 전에 이제 경력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지금 여성들의 경우에는 반대로 서로 가려고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서로 가려고요? 아, 예. 그거 뽑히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동안에도 여성들도 징집병 참여가 가능하게 해달라고 여성 단체들이 양성징병제로 바꾸자고 주장을 했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아, 그게 남녀평등 하자, 군대에서도.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주장을 했군요. 이게 오히려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별다른 반발 없이 통과됐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우리나라랑은 약간 상황이 좀 다르네요. 이게 어쨌든 북유럽 국가들이 이런 이 복지제도, 사회평등 이런 쪽에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 뭐 이런 것과는 조금 이 양성징병제와는 분위기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덴마크가 어쨌든 실시를 하면서 노르웨이, 스웨덴 해서 덴마크까지 이쪽에 이제 지금 여성 징병제를 하고 있는 국가가 3개 국가로 늘었다. 그런데 이들 나라 말고도 더 지금 다른 나라들도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이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가장 지금 활발하게 검토 중인 국가는 독일하고 스위스라고 합니다. 이제 이들 나라들도 아무래도 저출산 고령화 기조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아무래도 병력 자원을 늘리고 싶어 하는데 지금 현재 병력 수준을 유지하는데도 벅찬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병력 자원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러면은 여성 징병제를 우리도 실시하자 그렇게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 유럽 국가들이 사실 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독일은 1.58명이라고 하고요. 스위스도 1.40명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정말로 자국민들이 많이 낳는 숫자보다는 이제 중동 지역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이민자들이 낳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이제 그게 문제라고 합니다. 특히 중동 난민을 많이 받은 독일의 경우에는 지금 이슬람 인구가
이제 1년에 20만 명 이상 늘고 있는 상황이고 음. 지금 전체 한 600만 명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뭐 얼마 전에 제가 외신 하나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만간 전 세계 그 종교 인구 1위가 이제 이슬람으로 그렇게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중에 국적까지 받아서 귀화한 사람들은 이제 징병을 할 수 있지만 음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상황은 또 아니기 때문에 징병 대상으로 삼기도 어렵고 이제 징병을 해도 이 사람들이 정말 이제 각 나라의 군대에 정말 융화가 될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요. 네. 이게 자국민들끼리 병영에 이제 징집을 해서 모아놔도 음. 군대 내 폭력 문제나 이제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인종이나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은 더 이게 상황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 여성 징병제가 더 쉽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덴마크처럼 선택적 징병을 하는 방식 이런 거는 생각보다 사회적 거부감이 지금 크지 않은 걸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가면서 아하. 여성 징병제 비율을 조금씩 올려나가자 이런 지금 점진적인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뭐 사회 통합적인 기능이나 아니면 이제 청년 실업 문제에도 결국엔 이건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예산을 들여서 여성 징병제 검토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사회적인 실업 문제, 이런 측면에서도 좀 하나의 괜찮은 취업의 선택지로 이 징병 문제를 받아들이는 그런 흐름도 좀 있는 거군요. 자, 미국에서는 반대로 바이든 행정부 때 이제 여성 징병제 얘기가 나왔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뭐 극력 반대 하고 여성들이 전투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급선회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이유는 또 뭐예요? 미국은 왜 그래요? 네, 원래 이제 미국에서는 네. 바이든 행정부 때는 여성을 이제 징병 대상자로 아예 포함을 시키자.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거를 추진했었습니다. 네. 법 개정을 하려고 추진했었는데 이제 공화당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해서 결국에는 못하게 됐었는데요. 미국은 사실 1974년 베트남전 종전 이후에는 네. 모병제 국가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음. 그런데 이제 전시에 대비를 해서 징병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미리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다 남성들만 등록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근데 남성 병역 대상자로는 이제 비상 상황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네. 미국도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좀 심각해지면서 여성도 등록을 하자 이런 논의가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뒤로 밀리게 되는데요. 미국 공화당 보수주의파에서 이제 여성의 군복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미국의 국방장관인 피트 헤그세스 장관인데요. 이제 아예 여성이 전투에 나서면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전투병 선발 때도 남성과 여성의 체력 검정 기준은 완전히 동일하게 하고 이걸 넘어선 사람만 이제 입대를 해야 된다. 아. 이런 지시도 내릴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제 보수주의자들 이런 세력들이 미국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하고요. 많은 나라에서 병역 그리고 전투병 징집에서는 여성은 아예 참여하면 안 된다. 이런 여론도 꽤 강한 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 이유들이 있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보수주의 세력들의 경우에 남녀 간 성역할을 좀 중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고요. 아, 군대는 뭐 남자의 영역이다 이런 생각이 확고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여성들은 가정에서 출산과 육아를 통해서 병력 자원을 생산을 하는 게 더 유리하지. 네. 이들까지 총을 들고 나와서 싸우는 거는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그런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문명권에서 그동안 이제 여성들이 징병 대상으로 나오지 않았던 이유도 네. 여성들까지 전투에 투입돼서 많이 사망을 하면은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인구 회복이 상당히 힘들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이 이제 무조건 성차별적이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또 해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논란이 좀 이제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남녀의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차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이 여성 징병제 문제는 우리나라도 요 예외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 같은 게 좀 있지 않았나요?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네네. 나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병력 자원이 너무 빠르게 줄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성인 남성들의 경우에는 거의 90% 정도가 현역 판정을 받고 군대에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사실 90%는 이제 전시 총동원령을 내렸을 때도
90%는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아,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나치 독일과 이제 음. 일본의 경우에도 당시 현역 판정률이 70에서 80% 수준이 나왔었다고 해요. 이게 그저 지금 우리나라 그보다 더 상황이면 높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우리 저 신체 검사 받으면 거기서 군대 못 가고 방위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은 받으면 거의 연간하면 다 그냥 현역 간다고 봐야 되겠군요. 예, 사실은 우리나라도 90년대 초반까지는 58%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58%. 지금 90%는 이게 거의 총만 들 수 있으면 다 보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실 네. 우크라이나보다도 지금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네. 이제 남성들의 숫자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1990년대생까지는 이제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성비가 116대 100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이제 전체 여성과 비교했을 때 16% 정도 많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102대 100, 이제 거의 아닌 100대 100 정도로 동등한 수준으로 비슷해졌네요.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래세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징병 대상자의 남성의 숫자도 적다고 합니다. 네. 이제 결국에 이렇게 가면 병력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문제를 고려를 했을 때 어느 순간에는 여성 징병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북유럽은 이제 10,000명 이하의 병력만 징집을 하니까 네. 이제 선발을 해서 뽑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줄였음에도 전군이 이제 47만 명 정도입니다. 47만. 예,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주변에 있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이 모두 군사 대국들입니다. 예, 중국도 200만, 아, 러시아도 150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병력 숫자를 확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 결국에는 여성 징병제 도입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시대적으로 이제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지금은 그래도 50만 명 가까운 병력 수준이 유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 출산율이 이제 반등에 실패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2040년대부터 다시 인구가 4천만 명 선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마 도입 논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도 여성 징병제 도입 논의를 구체적으로 할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얘기. 이미 북유럽은 여성 징병제 도입이 확산하고 있다. 물론 글로벌 전 세계가 지금 이 군사적인 위협이 커지고 저출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더 확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남녀의 역할에 대한 좀 인식차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요. 네, 이현우 기자와 함께 여성 징병제 글로벌에서 확산하고 있는 이유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